사고 직후부터 세월호 침몰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자체적 연구를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사고 한 달여 만에 사고 관련 대응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상윤 부경대 환경해양대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로선 세월호 이제 참사가 발생한 지 35일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이 사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조선해양 분야 전문가신데 35일이 지난 시점 세월호 참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역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그동안 만연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이제 안정 불감증이 폭발했다.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인재였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기저에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가 역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재발 방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유사 사례가 생겼을 경우 지금 같은 이런 참사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사고 원인 조사가 다음 주쯤에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한 번에 작용하면서 침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하실 때 침몰에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뒀던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요인은 어떤 거라고 분석하셨습니까? 역시 뭐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듯이 여러 가지 복합 원인이 같이 작용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참사를 더 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가 처음에 이제 동적 안정성 자체가 좀 이 배는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배의 자체가 이제 속도가 빨랐다든지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과적되어 있다든지 또 뭐 그렇게 되면 배의 평형도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가 이제 동적 안정성이 불안정하게 되니까요. 빠른 유속에 있는 뭐 맹골 수도 같은 경우를 지나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배가 이제 좌우로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방 경사가 발생하게 되면요. 배가 복원력 자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사고 순간에 구조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침수가 진행되고 침몰이 되면서 이번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주장하고 분석해 오신 6단계 과정, 침몰하니까 그 과정인 것 같은데 이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이 사고 초기의 어떤 분석과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4월 16일 사고가 일어나고 난 그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좀 후에 이제 제대로 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인재가 아주 많이 작용돼 가지고 부족한 선원들의 능력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자체의 문제도 또 심각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배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단계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분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앞서 그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보실 때 이번 사고 원인 중 일부로 지목되는 그 화물량하고 평형수 그 양은 침몰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오뚜기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뚜기처럼 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사가 돼도 다시 복원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세월호 같은 이 배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외방 경사가 일어나가지고 기울었는데도 복원되지 않았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선사가 사업성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과적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을요. 과적을 하게 되면 그 늘어난 부분만큼 배의 평형수 자체를 부족하게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 자체가 위로 좀 더 뜨게 되는 그렇게 되면 배의 무게 중심 자체도 위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이제 완전히 동적 안정성이 불안한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방 기세 발생해가지고 주저앉게 되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이 경찰의 합동수사본부의 이제 수사도 진행되고 상황인데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부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 신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정부 조직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신설이 될 텐데 어떤 내용을 좀 담아서 제대로 좀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참사를 보면요. 일원화된 체계가 없었고요. 또 공조 체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사분란하게 이제
구조 자체가 또 안 됐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기재 관련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재난안전처가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메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 구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이번에 헬기 같은 경우, 예. 해경 헬기가 오고 소방 헬기가 왔는데 소방 헬기는 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투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거 자체가 이미 공조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일원화된 체계 또 본다면 우리 VTS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제주에 이제 가게 돼 있었는데 제주 VTS는 이제 시간 내에 세월호 오지 않으니까요. 그 단원고에다가 다시 물어보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고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진도 VTS 같은 경우는요, 배가 물론 이제 진도항이 처음부터 올 배가 아니니까 그렇다 생각하더라도 세월호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정보란 것이 공유화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다 끊겨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본다면 이제 부분적으로 분리돼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보가 부분적으로 분리돼 있으면 제대로 된 대응이 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또 얘기한다면요, 그 위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최초 신고한 학생이 신고를 했을 때 해경은 오히려 이제 그 학생한테 유대하고 경도를 물어보는, 위치를 물어보는 그런 좀 뭐 어처구니 없는 상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 학생이 구조하기 전에 말입니다, 일원화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공조 체계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었다면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가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123 본정이 그 사고지에 갔습니다. 해경의 배가 갔는데 그 배가 이제 100톤급이에요. 100톤급인데 고무보트를 통해서 이제 구조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보면 확인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배에 있는 유리창 깰 수 있는 장비조차도 그 고무보트에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 자체를 본다면 이것도 여러 가지 총체적 부실 중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재난안전처는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기재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요, 또 하나의 그냥 정부 부처만 생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또 생각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시스템에 대한 마련,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찌됐든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예방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스템 상에서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조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일사불란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런 사고의 불안전 요소가 있는 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처음 출항부터 또 입항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배 전체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배가 만약에 위험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배가 이제 어떤 위험 요소 때문에 위험성이 감지가 됐을 경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고지에서 배가 지금 사고 상황인데 그 주변의 가용 자원, 이 구조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정확하게 확인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순차적으로 가까이 있는 자원부터 투입을 해가지고 빠른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고지에서도 중앙 컨트롤 타워, 여기서 이제 재난안전처에서 뭐 메인 시스템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감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생각하고 연구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는 기술보다는 원래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그 재난 대비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현해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말씀하신 6단계, 6단계 침몰 과정들을 혹시 이 기술과 적합해 이렇게 적용시켜 보기도 하셨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재난 방지 시스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시스템과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부분적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시스템상에 연계를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연구를 했고요. 6단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역시 이제 첫 번째 1, 2단계에서 배가 빠른 속도에서 배가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배의 그런 불안한 그런 상태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 2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3, 4단계에서 배가 이제 선의 기동을 한다든지 이상 유무가 확실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뭐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는 외방 경사가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뭐 그래 된 상태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응급 조치를 취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이제 응급조치 취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 4단계에서 5, 6단계 넘어가면서 배가 이제 침수되고 침몰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네. 그런 데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정부 또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그 모든 사항을 다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야만